그 지난 2020년도에 그 조지 플로이드 죽음이 있을 때 미국에서 네. 근데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 뭐 이러면서 난리 미국 났죠. 사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때 백악관 주변으로 이제 군대를 출동시켜라. 예. 트럼프가 요구를 했어요. 했죠. 이때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네. 대통령이 출동시켜라는 걸 거부. 예. 이거 안 됩니다. 군대는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다. 예. 근데 우리의 군사 지휘관들은 와 이게 뭐지? 온 국민이 지금 회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예, 1차로는 에스퍼 국방장관이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장관을 잘라. 너는 나가. 원래 그 장관이 충성파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릅니다. 그러니까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정군 지휘서신을 발송하는데 거기서 이제 수정헌법에는 미국의 집회와 결사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게 수정헌법의 기본 가치인데 맞습니다. 군대가 그 가치를 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하는 걸 지휘서신을 내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런 명령에는 이건 헌법 위반이다. 이걸 아예 그냥 명제로 확립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흑인 시위에 군이 출동을 안 하죠. 참 그게 원래 정상이고 선입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복종하는 게 군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군대 지휘관들이 있고 네. 군사 지도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yes sir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과정은 철저히 복귀를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재작년 7월에 최수근 상병이 금융에 휩쓸려 사망했을 때 대통령 국방장관이 이제 그 사건에서 사단장을 빼라. 맞아. 그 다음에 이첩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해병 수사단장이 법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필요한 의혹에 쌓이는데 나는 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싫다면은 차라리 국방부에서 사건을 가져가라. 그렇죠. 조사본부가 해라. 해라. 이첩해라. 그러게요. 그러지 않고 제가 책임자인은 안 된다. 이래놓고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수괴가 그 무기징역이 사형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전시에는. 그 항명 수괴로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그 한 인간이 1년 반 정도를 완전히 조직으로부터는 모진 핍박을 받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너져 내렸거든요. 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불이익을 무릅쓰고 자기의 어떤 소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장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영혼까지 다 갖다 바치면서 자기 그 군대에서 군복받고 나갈 걸 구제해 줬으니 얼마나 이 성은이 만극해서 이제 까라면 깐다는 식으로 영혼까지 다 갖다 바친 우리가 두 군인의 상을 동시에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해병 사건을 다시 또 생각해 봅니다만은 소위 그 VIP 대노설 이게 있고 나서 거기에 관련돼 있던 갑자기 끌려 들어갔던 장관, 군사보좌관, 이 차장, 예? 2차장, 국방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그렇지. 여기에다가 또 경북경찰청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이런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정말 애로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거는 뻔히 밝혀질 거짓말을 할 때 제일 슬퍼요. 그리고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까지 가 있는 장관한테 전화를 3번이나 하고 대통령실 번호가 찍힌 전화가 오고 했는데도 그렇게. 거의 백령도에 북한군 쳐들어온 것 같은 호들갑이었습니다. 거의 광란의 시간이었거든요. 광란의 시간. 근데 이거를 갖다가 없던 일로 하고 모든 걸 한 명의 대령한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뭐냐고. 모든 전체가 다 거짓말로 이게 시나리오가 짜져야 되나. 너무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황제놀이, 왕놀이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 기침한번 하면 알아서 쫙 기는 이 문화 이게 군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주 슬픈 생각이 들어요. 모처럼 군사법원이 역할을 해줘서 그러게. 이 아마 판례가 이제 위법한 명령에 거부하는 건 한 명이 아니다. 이런 명제가 판례로 이번에 확립이 됐거든요. 이거는 우리 군의 대단히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민간법원도 아니고 군사법원에서 인사권이 장관에 귀속된 법관들이 이 판결을 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문제는 그 판결 직전에 계엄 사태로 압력을 넣던 당사자가 사라졌다. 압력을 넣는 당사자가 권력자가 사라지니까 중령 판사가 소신 있게 이것도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12.3 계엄 사태가 없었으면 지금도 몰라. 불편한 기침 한마디에 또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요.
있죠. 그리고 11월에 결심 공판이 있고 12월도 아닌 1월까지 이 판결 일자를 멀찍이 밀어넣은 이유는 그 사이에 군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갖고 영향력만 미쳐도 이 판사가 이걸 갖다가 판결문을 쓰기가 난처했을 거예요. 정말. 근데 그 사이에 인사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계엄의 맞춤형 인사고 그러고 나서 저기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모조리 제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라인 클리어. 군사법원의 자율성, 독립성이 한껏 고조가 돼가지고 기적과 같은 판결이나 이게 원래 불가능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이제 요즘 그 내란 사관학교 육사 폐지하라 뭐 이런 말씀들 들으면 가슴이 무너져요. 이게 꼭 있어야 될 기능이고 교육기관인데 그 어떻게 이걸 이제 바로잡고 정상화하고 제 위치에다 갖다 놓을까. 근데 그 원인을 이게 어떻게 반추해 보면 옛날에는 뭐 헌법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역사적 학습 이런 것들을 이제 DNA 속에 넣는 노력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했어요, 교육을. 그러니까 아무리 그 군인의 본분이 명령에 즉각 복종하는 거일지언정 이게 합헌인지 합법인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거 우선 머리 순식간에 생각을 하고 직을 걸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입받고 그 교육을 했는데 이런 것들 다 부정하는 조치가 최근에 또 있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 홍범도 장군 흉상 처벌에서 거의 절정에 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그때마다 저도 육사 앞에 가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시위도 하고 예비역 장성들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최근에 육사가 군인의 직업 정신은 국민 정신과 별개로 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 이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신직업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은 특수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일반적인 시민의 덕성과는 다른 세계에서 산다고 하는 일종의 자기를 분리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의식을 신직업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미얀마 군사 쿠데타의 그 군부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육사가 보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국가의 호국정신, 독립정신, 민주화정신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정신축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 특수한 집단 그러면서 거기에 선민의식, 엘리트주의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군인의 정신과 국민의 정신은 마치 다른 것처럼 별개인 것처럼 하는 인식에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위험해지는 대목들이죠.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은 좌파니까 안 된다. 또 민주화 뭐 이런 사회 민주화 있는데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건 안보다. 안보는 힘이다. 그러니까 힘이 곧 정의다. 이런 단순 명제가 성립이 되고 또 개인은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국가다. 그러면서 어떤 인간 개개인의 그 어떤 존엄한 가치나 신성함보다는 국가라는 거대한 절대적 가치가 이 어떤 개인과 시민의 덕성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왜냐? 군중 심리라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구스타프 르봉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군중 심리에 따르면은 사람은 모이면 충동적이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시민사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이념화된 과정. 이런 것들이 마치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게 이게 군인 정신인 걸로 착각을 한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한테 이제 구호처럼 이게 반복했던 게 국민의 충성, 국가의 헌신 이런 게 있었는데 야 국가가 앞이지 무슨 국민이 앞에 나오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국가주의를 지금 주입하려고 한 거야 뭐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주거니 받거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님들 얘기 들어보면 세상 사람 다 죄인이고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세상 사람은 다 환자예요. 그리고 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세상 사람은 다 교육받아야 될 학생이고 군인들 얘기 들으면 세상은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직업적 편견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직업적 편견은 허용된 편견이거든요. 그러나 그 편견이 정책이나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공화정이 되려면 그 직업 정신, 직업의 편견은 통제받아라. 그거는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편견인데 모든 세상 사람들을 범죄자로 보는 검사가 갑자기 장관도 하고 대통령 되니까 검찰공화국 되는 그런 식으로 되면은 뭐 저기 교육정책은 교사가 수립하면 되는 거고 치안정책은 경찰이 수립하면 되는 거고 보건정책은 의사가 수립하면 그러면 국가는 망하는 거거든요.
망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통제 받아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결정을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국가가 되는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육사와 검사가 비슷한 데가 있어. 세상을 범죄인으로 보거나 어떤 수사를 적으로 보거나 위협으로 압수수색해버려야 되거나 이런 거나 힘이 고점이라고 인식하는 이게 두 개가 갑자기 이게 결합돼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은 이때부터 이제 사람 환장하는 거지. 민주공화정의 이제 위기가 오는 거지.